오늘 저는 루프 애니메이션 제작의 아주 간단한 기초부터 그거를 VJing 소스로 넘겨서 그리고 그거를 라이브 VJing에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애니메이션 제작보다도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것과 VJing으로 라이브 공연을 했을 때 어떤 점이 주의할 점인지, 그리고 어떻게 제가 작업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들다가 제가 갑자기 VJing을 한 5년 전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뭔가 오류 사항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저는 방 안에서 애니메이터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집 밖으로 안 나가요. 절대로 집 밖으로 못 나가요. 애니메이션 작업 자체가 너무 길고 고되다 보니까 거의 밖으로 안 나가면서 살다가 처음으로 공연장에 들어가면서 되게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사용하는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하면은 라이브 공연에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스스로 연구를 하고 재밌게 이렇게 가지고 노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의 일부를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애니메이션 작업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 작업, 특히 2D 애니메이션 작업을 VJing에 사용을 했을 때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이 돼야 좋은지 그걸 얘기를 드릴 거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아주 기본적인 기초, 프레임을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 어떤 프레임을 사용을 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이제 포토샵으로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만드는 방법,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에서 그거를 불러와서 멋있게 바꾸는 방법, 그리고 다시 레졸룸 아레나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원래 이런 거를 좋아해요. 약간 좀 이렇게 되게 마이크로스코프로 찍은 사진이나 아니면 정말 이제 가까이 들여다봐야만 보이는 것들, 생물적인 거, 유전적인 것들을 좋아하는데, 이게 제가 VJing 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테크노, 딥테크노 공연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 크루도 딥테크노 크루고 그래서 많이 하는데, 테크노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베이스가 엄청 강해요. 막 빵 막 이러고 막 둔둔둔둔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조금 라이트한 비주얼보다는 보기에 징그럽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봤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좋고 뮤지션들도 반응이 좋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제 취향과 음악 취향이 맞아떨어진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됐죠. 제가 길 가다가 찍고 바탕으로 그리는 비주얼들도 이거는 그냥 제가 핸드폰 사진으로 막 찍으면서 다닌 건데, 뭔가 보시면 와글와글 하죠. 이런 거 약간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원래는 제가 2D 애니메이터다 보니까 드로잉이 그냥 드로잉만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영상으로 쓴다 어쩐다 이런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드로잉만 열심히 그렸고, 심지어 인체 막 이렇게 변형시키는 드로잉들을 많이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이런 것들을 그리던 제가 공연 10일 전에 대충 10일에서 일주일 사이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섭외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나는 뭘 하면서 살면 좋을까 이러고 있다가 친구가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해서 저를 공연장으로 데려가서 너 이거 프로그램 배우면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일단 해봐 해서 레졸룸을 되게 빠르게 배웠어요. 근데 레졸룸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엄청 직관적인 프로그램이고,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배우시고 쉽게 응용을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이 소스를 가지고 있다면 활용이 정말 무궁무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레졸룸을 엄청 급속도로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VJ 분들을 보면은 라이브 영상을 사용을 하시던가 3D 모델을 사용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3D를 그때 거의 하지 못했었고 라이브로 찍어 놓은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2D 애니메이션을 일일이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그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애니메이션 노동이 너무 많이 드니까 내가 밤을 새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첫 공연이 8시간짜리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1시간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남은 7시간을 어떡하지? 하는 고민이 진짜 많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번영을 시켜서 이제 레졸룸을 불러와서 사용을 했죠. 그래서 그 일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게 2D 비주얼을 사용해서 VJing을 한 장면이고요. 이게 3D로 변형을 레졸룸에서 시킨 거예요. 그래서 되게 큰 차이가 나죠. 그냥 봤을 때도 밀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버려요. 그래서 저는 계속 생각을 한 게 대체 내가 이 간극을 어떻게 좁히면 좋을까. 저는 2D 애니메이터고 나는 2D 애니메이션이 좋은데 이 어마어마한 간극을 어떻게 좁히면 좋을까 해서 계속해서 쓰게 된 게 루프 애니메이션이고 그걸로 변형을 하고 그리고 그걸로 활용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3D를 섞어서 2D 비주얼을 3D를 섞어서 출력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극대화가 되는 건 맞고 그리고 훨씬 더 좋은 비주얼이 나오는 건 맞아요. 하지만 본인이 2D 드로잉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 하면 아무래도 그 비주얼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구성을 해야 꽉 차 보이고 그 공연 공간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이 정도 한 80평에서 100평 사이의 크기에 둘러서 공연을 하는 경우가 있고 프로젝트 10개, 뭐 15개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커다란 한 벽에다가 이렇게 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 안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악은 되게 커요. 크고 강해요. 어떤 장르의 음악이 나오든 막 음악은 어쨌든 사람들을 막 이렇게 홀리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비주얼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사람들이 음악에 약간 이렇게 미쳐 있을 때, 약간 이렇게 홀려 있을 때 비주얼이 딱 같이 보여짐으로써 사람들이 그 음악을 더 잘 느끼고 뭔가 난 다른 세계에 들어왔다. 이걸 공간 구성을 하는 게 VJ의 역할인데 8시간 동안 저희는 보통 한 5명, 4명 정도의 DJ분, 사운드 프로듀서랑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DJ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사운드 라이브 프로듀서들은 자기들도 뭐가 나올지 몰라요. 자기들도 하다가 보면은 이런 음악이 나오는구나 하고 자기 흥에 가여서 막 make some noise 이러면서 막 논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만 난리가 난 거죠. 대체 뭘 하는 거야? 이러면서 레졸룸을 막 미친 듯이 움직이고 막 컨트롤로 움직이면서 그 사람들한테 맞춰줘야 되고 동시에 관객들도 즐겁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거 자체가 엄청 바쁜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냥 3D 비주얼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3D 비주얼도 약간 그로테스크하게 만들기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좋기는 한데 이거를 계속 틀어놓으면 한 1시간, 2시간 정도는 괜찮겠죠. 근데 이게 2시간쯤 지나다 보면 제가 지겨워져요. 보다가 대체 나는 뭘 하고 있는가 이러고 또 시간과 공간의 방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다른 비주얼을 섞고 계속해서 다른 이제 효과를 넣고 하는 거를 레졸룸을 사용해서 하게 되는데 일단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가 2D 비주얼을 사용한다 라고 다시 생각을 돌이켜보면 뭔가 모자라 보이는 거예요. 뭔가 안 차 보여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색깔 같은 경우는 테크노 DJ들이 싫어해요. 너무 귀엽대요. 너무 뽀짝하대요. 그런 거를 싫어해서 이걸 또 어떻게 섞어서 계속해서 보여드려야 되고 그리고 관객들도 원하는 니드가 다 다르고 그리고 진짜 애매한 경우는 첫 번째 테크노로 문을 열었는데 두 번째 갑자기 EDM 완전 펑펑 튀는 애가 나왔어. 그럼 갑자기 또 컬러를 바꿔줘야 되고 라이브 VJ는 정말 바쁘게 그 공연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TV 비주얼로 튀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음 관객도 모집을 하고 다음에 섭외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성을 어떻게 하면 영리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을지 오늘의 키워드는 빨리 2D 비주얼 그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비주얼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일단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글우글해요. 그쵸. 그 드로잉을 한번 드로잉 애니메이션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이제 앱팩을 다루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시면 다 카피 페이스트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냥 카피 페이스트를 2가지 동작을 만들어서 계속 복사붙이기를 한 거고 이게 사실 동작을 영리하게만 만들어 놓으면 이런 비주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계속 응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약간 공장같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영리하게 만들 수 있을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앞서서 제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애니메이션은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드로잉들이에요. 자, 드로잉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영상이죠. 우리가 보통
보통 영상 출력을 하면 60프레임이나 30프레임 정도로 출력을 하시게 되는데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8, 12, 24프레임을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드로잉 애니메이션, 3D는 조금 달라요. 요즘은 3D 엔진이 달라가지고 다른 더 많은 프레임들을 사용을 하시고 막 요즘 막 리얼리티하죠. 그런데 이제 2D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8, 12, 24프레임을 사용하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저는 VJ잉을 할 거면 라이브 비주얼에서 공연을 할 비주얼을 만들 거면 24프레임을 사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8프레임, 15프레임도 괜찮아요. 특히나 내가 복잡한 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 솔직히 24프레임 1초에 24프레임이란 얘기잖아요. 1초에 24프레임 그리다가 진짜 날 새고 힘들고 나는 모르겠고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를 방지하면 좋기는 한데 그래도 24프레임을 꼭 그리라는 이유는 우리가 라이브 비주얼이랑 섞이거나 혹은 다른 VJ랑 협업을 했거나 내가 내가 따로 만든 3D 비주얼 등이랑 붙였을 때 프레임이 떨어지지 않게 방지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느리게 춤을 추다가 빨리 춤을 추다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내가 속도를 조정해서 공연에 맞춰줘야 되는데 프레임이 너무 없는 비주얼을 사용을 하면 끊겨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춤을 추다가 내가 봐도 좀 속상하죠. 나 비주얼 막 끊긴다 이러면서 속상해지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는 24프레임을 그자. 초당 24프레임을 그리자. 그리고 한 루프당 보통 3, 5초밖에 안 그리셔도 돼요. 네, 3, 5초 정도의 비주얼을 만들 건데 그렇게 만들 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스트레치 앤 스쿼시랑 디스토션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쫀득쫀득한 움직임 그리고 뭔가 이렇게 파괴시켜서 형태를 변형시키는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최근에 작업한 애니메이션의 꼬꼬마예요. 이 꼬꼬마가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을 작업을 했는데 보이시나요? 너무 쬐끄맣나요? 이 꼬꼬마가 이렇게 뛰어가는데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아니네. 봅시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얘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얘는 찌부러졌죠. 사이사이 이렇게 찌부러진 애들이 있어요. 이 프레임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얘가 이렇게 앞으로 뛰잖아요. 앞으로 뛰었을 때 쫀득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요. 이게 사실 VJ잉을 위한 비주얼 만들 때, 애니메이션 만들 때 진짜 중요한 건데 왜냐면 사람들이 파싱을 하잖아요. 춤을 추잖아요. 우린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춤을 춘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랑 같이 춤을 춰준다는 느낌을 만들면 되게 좋은 비주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치 앤 스쿼시, 찌부러졌다가 펴지는 것들, 늘려지는 것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중간중간 다른 형태를 넣어서, 망가진 형태를 넣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비주얼을 만드는 거는 좋은 애니메이팅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비주얼을 만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를 만드시든 내가 너무 다른 형태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스트레치, 스쿼시, 디스토션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 루프 비주얼을 어쨌든 만드는 거잖아요. 루프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건데 루프 애니메이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뱅글뱅글 계속 도는 거죠. 이렇게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계속 이렇게 돌아요. 그 옆에 이게 한 1.5초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40장 정도? 40장쯤 안 되게 그린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너무 쉬워요. 사실 이거 그리는데 여러분 손에 익기만 하면 형태 자체가 이렇게 땡글땡글 하잖아요. 그리고 얘도 보시면 제가 여기를 늘렸다가 줄였다 하면서 방향을 일단 정해놨어요. 그쵸? 방향을 정해놓고 너는 절로 갔다 일로 갔다 일로 갔다 할 건데 여기서 변형을 너무 정직하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이에 내가 흐름을 만들어서 그 형태가 자연스럽게 물방울 사실 모이는 거 보면 제일 쉽기는 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움직일 거야 해놓고 이렇게 라인을 정해서 계속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하나 만드시는데 1시간이 안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있고 이렇게 계속 돌리는 루프가 있고요. 추가 마이크 하나만 네네네.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네. 안 들리나요, 제 목소리가? 아니 이게 더 깨끗한 녹음을 위해서 하나 아. 요 네네네네네네. 그렇죠. 잠깐. 오, 마이크를 2개나 했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공연할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계속 할까요? 네. 네,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뱅글뱅글 계속 무한 루프가 되는 그 비주얼, 루프 비주얼을 보여드렸고, 루프 개체를 보여드렸고, 또 하나의 루프는 계속 나왔다 사라졌다, 나왔다 사라졌다 하는 애예요. 자, 나왔다 사라졌다 하는 애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어요. 불꽃이나 아니면은 뭔가 폭죽 터지는 거나 애니메이션 효과, VFX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물론 전에 보여드렸던 무한 루프 비주얼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비주얼 만드시는 게 처음에는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일단 그려놓고 사라지게 만들면 되니까 이걸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기는 한데, 자, 이거 만드실 때도 중요한 점은 내가 흐름을 정해놓고 계산해놓고 그리는 거예요. 흐름을 계산해 놓고 내가 이렇게 써서 이렇게 돌려서 움직일 거야. 사실 막판쯤 되면은 저도 제가 뭘 그리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가면 되겠지, 이러고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어떤 움직임을 정해놓고 드로잉을 시작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얼마나 내가 연습을 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그려보느냐의 차이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만 드릴 게 아니라 포토샵에서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프레임 배열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포토샵. 네,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얘예요. 조금 줄여볼게요. 네, 얘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처음에 계획을 한 게 나는 이렇게 흉흉 가는 거,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는 걸 만들 거야 했는데, 자, 이 상태로 움직이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고민을 하죠. 내가 몇 장을 그려야 할까? 어느 정도의 프레임을 배치해야 될까? 아까 스트레치 앤 스쿼시 얘기를 했는데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얼마나의 프레임을 얼마나 좁은 간격으로 배치를 할까예요. 저의 펜이 여기 있구나. 네, 보시면은 자, 제가 이 부분에 더 많이 프레임을 나눴어요. 보시면,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잠깐 머물잖아요. 얘가 이렇게 많이 놨고, 그리고 여기서 올라갈 때는 좀 빨라요. 그래서 이 간격이 좀 크죠. 그리고 이 위에서 다시 좁아져요. 이거는 완급을 주는 거잖아요. 이 완급은요, 여러분이 어떤 비주얼을 만드시더라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굳이 2D 애니메이션을 만들지 않아도 이 완급이 공연에 사용이 되면 음악을 가이딩하는 비트와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가 만드는 비주얼은 라이브 비주얼을 만든다고 하면, VJing을 한다고 했을 때, 공연으로 얹었을 때 음악이 없어도 아, 대충 이게 어떤 비트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레임의 이해를 계속해서 하는 게 좋은데, 그림 그릴 때, 특히 이제 드로잉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특히 이런 식으로 내가 프레임 배치를 머릿속에 계속해서 생각을 해놓는 거죠. 보면은 좁은 곳에서는 더 느리게 가고요. 그쵸? 많이 들어있으니까 얘가 많은 데이터를 소모를 하겠죠. 그리고 넓은 곳에서는 빨리 가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조금 그리면 되고 많이 그리면 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혹시 여기까지 해서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 포토샵에서 빠르게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포토샵에서 일단은 저는 2000에 300ppi를 만들어 볼게요. 이 사이즈는, 캔버스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1:1 사이즈로 만드는 이유는 하나예요. 어차피 얘네를 다 따로 불러와가지고 에펙에서 합성할 거거든요. 그럴 때는 비주얼이 덜 깨지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크게, 큰 사이즈로 그리는 걸 선호를 합니다. 근데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많은 비주얼을 갖다가 넣겠다, 한 판에다가 얹겠다, 그러면은 굳이 막 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그래픽을 어쨌든 많이 먹게 되니까 어느 정도 컴퓨터 사양이나 아니면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봅시다. 캔버스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레이어가 있어요. 자, 레이어에서 비디오 레이어가 있고요. 우리는 새로운 블랭크 비디오 레이어를 불러올 거예요. 뉴 블랭크 비디오 레이어를 딱 불러면 이거 생겨요. 자, 이 블랭크 레이어는 일단 화살표 키로 프레임을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빨간 거 보시면 제가 화살표 오른쪽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왼쪽을 누르면 왼쪽으로 가죠.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설정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창을 닫고 오른쪽에 보면 이거 줄 땡땡 3개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뭐를 설정해 줄 거냐면 어디 갔지? 네, 어니언 스킨을 설정을 해줄 건데요. 어니언 스킨 세팅해 보면은 어니언 스킨이 뭐냐면 앞뒤로 프레임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가운데 하나를 그렸으면 이따가 그리면서 보여드릴게요. 하나를 그렸으면 그 전이나 다음 것에 프레임이 보여서 내가 그 사이 프레임을 그릴 수 있고 흐름을 끊기지 않게 할 수 있게 설정을 해주실 수 있고 그리고 오파시티 설정도 얼마나 보여줄 것인가 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일단 50, 25를 해놓고요. 프레임 전에 이 프레임을 더 보여주고 그 다음 프레임 한 프레임을 더 보여준다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니언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니언 스킨이 이제 켜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프레임 레이트를 프레임 숫자 개수를 설정을 해야겠죠. 프레임 레이트를 결정을 해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30프레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24프레임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24프레임으로 하겠습니다. 네, 됐어요. 자, 24프레임이라고 이건 5초 정도가 됐는데 저희는 5초까지 안 만들 거니까 1초로 일단 해볼게요. 자, 이 라인은 애프터 이펙트 쓰시는 분들은 익숙하시죠? 이렇게 작업 워크 에어리어를 이렇게 정해 놓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이렇게 웃는 얼굴을 그렸어요. 자,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프레임 이동이 돼요. 흐려졌죠? 그 앞에 있는 프레임이 이제 어니언 스킨으로 보이는 거고 제가 얘가 뛰어오르는 걸 그릴 거예요. 아까 말했던 디스토리션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가라. 너무 위에다 그린 것 같아. 어떻게 되겠지? 자, 한 번 더. 얘가 좀 찌부가 되면 좋겠으니까 그러면 탱탱볼처럼 튀겠죠? 찌부대라. 그리고 한 번 더. 그리고 아까 처음에 그렸던 애처럼 대충 이렇게 그려봅시다. 너무 조금 그렸지만 일단 움직여 볼게요. 지금 봤을 때는 어머나 잠깐만요. 너무 조금 그린 것 같아요. 그쵸? 뭘까요 이건? 네,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 볼 때는 어니언 스킨이 켜져 있으니까 일단 끄고 볼게요. 이렇게 정신없는 애가 탄생을 했어요. 네, 여러분도 이렇게 이제 그려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만 그냥 그려놓으면 너무 정신없다. 이렇게만 그려놓으면 얘가 이제 시작해서 끝날 때는 괜찮아요. 어차피 시작점이랑 끝점이 안 맞아도 되잖아요. 근데 아까 봤던 그 돌아오는 무한 루프 프레임을 그릴 때는 첫 프레임이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쵸? 첫 프레임이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를 전체 선택을 해서 에어리어 선택을 해서 컨트롤 C를 하고 저는 오른쪽에 프레임 하나 레이어를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레이어에 컨트롤 V 했어요. 자, 다시 선택을 하고 여기다 맞춰 줄게요. 자, 그리고 이 레이어는 오파시티를 이거는 기준이 되는 레이어니까 한 33 정도로 해놓으면 지금은 제가 같은 레이어에 배치가 어머나 되어 있으니까 이야 돌아와 같은 위치에 레이어가 이 커서 왜 이러니 네, 같은 위치에 이제 레이어가 되었으니까 안 보이는데 제가 오른쪽으로 누르면 뒤에 이제 남아있는 레이어가 계속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그렸어요. 이 찐빵 같은 애를 그렸는데 이거랑 이거 사이에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사이에 너무 빠르면 자, 그랬을 때는 레이어에서 비디오 레이어 인서트 블랭크 프레임이 있어요. 빈 프레임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럼 뿅 없어졌죠.
자, 그러면은 그 사이에 우리가 그릴 수 있는데 아까 꺼놨던 어니언 스킨을 다시 켜보도록 합시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저는 이제 메뉴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는데 포토샵에서 숏컷을 만들어 놓으시면 훨씬 더 용이하고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앞뒤 레이어가 있으니까 이 가운데다가 이렇게 이 눈과 눈 사이에도 하나 그려주고 얘 입이랑 밑에 입이 있죠. 그래서 여기도 하나 그려주면 뭔가 모르지만 애매하게 이렇게 작아졌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무한 루프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위에 있는 스마일이 밑에 있는 스마일까지 내려와야 되잖아요. 자, 그럼 또 그립니다. 자, 저는 얘가 이렇게 찹쌀떡처럼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어머나, 가버렸어. 자, 여기죠. 찹쌀떡처럼 내려오렴. 자, 여기서 팁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찹쌀떡처럼 내려왔는데 이걸 좀 극대화 더 시키시려면 지금 여기가 이게 끝이잖아요. 그쵸? 여기가 프레임, 원래 있던 프레임의 끝이니까 여기까지 그냥 늘려요. 이렇게 스크린 마냥 쭉 늘립니다. 내가 그릴 땐 이상해요. 하지만 움직이는 건 다르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이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과를 나오셨거나 애니메이션 그 유튜브에 기본을 찾아보시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트레치 앤 스컷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라. 이래서 얘가 아주 극단적으로 뿡 뛰게 만드는 거죠. 제가 효과음을 좀 이상하게 사용을 해도 양해를 부탁드려요. 제가 유상한 말투를 사용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다시 어니언 스킨을 끄고 여기까지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줄여갖고 봅시다. 조금 더 이제 무한 루프가 됐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밑에서 조금 더 탱탱 튀고 있죠. 자,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인데 우리가 일일이 다 이렇게 스마일을 그려도 사실 이 스마일은 쓸 데가 없어요. 하지만 일단 우리는 이제 기본을 알았어요. 어머니. 기본을 알았어. 이제 기본을 알았으니까 어떤 콩알이든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콩알을 계속 만들어야 해요. 그쵸?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이것도 비디오 프레임을 썼는데 비디오 프레임을 써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무한 루프예요. 무한 루프 프레임을 작업을 했는데 자, 얘가 이렇게 돌려있는데 얘는 아까 비디오 프레임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 잘려 있어요. 보이시죠? 이걸 좀 키워볼게요. 커서가 없네. 뭐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올려요? 아, 이렇게 올리는구나. 네, 그런가 봐. 네, 이렇게 올렸고, 자, 얘를 조금 올려봅시다. 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네, 얘는 다 잘려 있어요. 아까 비디오 프레임이랑 다르게 다 프레임이 잘려 있죠. 이거는 이제 다르게 이제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이게 조금 손이 많이 가고 귀찮아서 안 쓰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보여드려요. 자, 이건 어떻게 만드냐면, 자, 1번 프레임을 어디 갔니? 어디에 만들어졌니? 자, 만들었어요.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아요. 자, 여기 뭔가를 이렇게 그립니다. 밑에 백그라운드를 켜서 잘 보이게 합시다. 자, 그렸어요.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프레임이 어쨌든 하나니까 프레임을 이동을 해도 똑같은 게 보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 가위가 있죠. 이 컷을 눌러줘요. 그럼 여기서 프레임이 얘랑 얘랑 같지만 얘는 이제 개별 프레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어머나 알았어. 네, 앞뒤로 이렇게 얘를 지워주고 여기서 더, 아니면 여기서 더 그려주던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 안 움직이는, 뭔가 조금만 움직여도 되는데 그림이 복잡하다. 그럼 이걸 사용하셔서 계속 이제 조금씩 이어가는 그런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비디오 프레임을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숏컷을 설정해 놓으시고 작업을 하시면 작업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고, 자,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기 위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움직여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돌아가라 라고 해놨고, 한 바닥에, 한 캔버스에 여러 개를 동시에 움직일 경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이렇게 올라가요.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전부 다 계획이 되지는 않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뭔가 올가닉한 걸 만들고 싶다, 뭔가 이렇게 모여있는데 와글와글 징그러운 걸 만들고 싶다, 아니면 되게 귀염뽀짝한 걸 만들고 싶다 할 때에도 방향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데요. 이 방향을 정해놓지 않으면 사실 마지막에 내가 최종 영상을 뽑았을 때, 아웃풋을 뽑았을 때 혼란이 와요. 대혼란의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가 움직이는 방향을 정해놓고, 그래 너는 자유롭게 움직여도 되지만 이 틀을 벗어나서는 안 돼 라는 걸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두 개의 그 덩어리들이 겹치게 된다면, 이 겹쳤을 때 예쁜 모양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놔야 돼요. 여기서 한 번쯤 생각을 해 놔야 나중에 애프터 이펙트에서 불러왔을 때에도 너무 막 어쩌지? 하는 느낌이 안 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 설정하는 걸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자기가 움직이는 걸 생각해 보면 좋아요. 내 팔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쪽 고개가 이렇게 돌아간다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아크가 생기거든요. 그런 아크들을 생각해 보시면 영상의 방향성, 그리고 움직임의 방향성을 그러니까 잘 연습하고 뭔가 잘 이제 익숙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익숙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죠. 네, 그래서 얘네들도 이렇게 막 움직여요. 자, 스마일이 왔네. 제가 여기까지는 다 보여드린 거죠. 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컬러 하는 거죠. 이제 색칠을 해야 되잖아요. 자, 저는 솔직하게 이 색을 변화를 시킬 거예요.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애니메이팅 하시는 분들이랑 다른 게 나오는데, 우린 비주얼 잡히잖아요. VJ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색을 입히는 걸 아주 기본으로 생각을 해요. 무슨 느낌이냐면 이 기본이 색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넣는 색이 기본 색이 되고요. 이건 레졸룸으로 가든 에펙으로 가든 색은 변화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걸 기준으로 색 변화를 시키겠다 하는 색을 넣으세요. 이 색이 쭉 가진 않아요. 왜냐면 뭐 쭉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지루해져요. 지루해지고 내가 언제든지 이걸 변화할 수 있겠다라는 색을 넣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원색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원색을 쓰시면 아무래도 보색 넣기도 쉽고, 그리고 그 레졸룸이나 에펙의 그 영상을 불러갔을 때에도 이게 뭔가 더 예쁜 색깔을 쓸 수 있죠. 채도가 낮게 되면은 우리가 레벨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밸런스 맞추는 데에도 한계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원색, 강한색, 예쁜 색 이런 것들을 쓰시면 좋고요. 자, 보시면 두 개 이제 뿅뿅이들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제가 하나는 따로 색 레이어를 만들어서 따로 얘가 아니구나. 색을 따로 넣었어요. 보이세요? 하얀색을 켜드릴게요. 네, 색을 따로 넣었어요. 이거를 다 따로따로 해서 그냥 버켓으로 다 따로 노가다로 부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이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만들었는데, 저는 이 색이 어차피 변화할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부어버리거든요. 색 레이어를 구분하지 않아요. 이게 굳이 내가 아웃라인 레이어를 사용을 해야 된다 싶을 때는 아웃라인을 구분을 하셔서 레이어를 두 개를 만드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로 퉁쳐버립니다. 그리고 아웃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검은색을 사용할 때가 있고 다른 원색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검은색을 사용하는 이유는 검은색 아웃라인은 에펙에서 없애버릴 수 있죠. 없애버려서 키를 써서 없애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디퍼런스나 아니면 컬러 다트 같은 걸 이용을 하면 검은색이 아예 날아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이하게 쓰려고 검은색 아웃라인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나는 이게 아웃라인도 예쁘게 번쩍번쩍하게 만들 것이다 그랬을 때에는 아웃라인에 색을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 조그만 것들은 색이 있는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을 했어요. 나는 이런 모양을 만들 거고, 이런 이제 방향성을 가진 애들이 계속 움직이는 걸로 만들 거고, 이런 색깔도 넣었고, 자, 이제 영상을 만들자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 포토샵에서 영상을 어떻게 만들까 라고 했을 때, 자, 우리는 레이어를 뽑아야겠죠. 자, 레이어를 뽑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냥 이대로,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배경 레이어 꺼주세요.
이거 끄셔야 나중에 에펙으로 불러오시든 다른 프로그램에서 불러오시든 뒤에 뚫어서 이렇게 겹쳐서 작업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뒤에 레이어 꺼주시고, 자, 이거를 그대로 영상으로 뽑아서 쓰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걸 다 레이어로 뽑아서 이미지를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펙에서 레이어, 프레임 레이어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프레임 레이어 하는 작업을 추천을 드려요. 조금 더 복잡할 수 있고 조금 더 번거로울 수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완급을 만들 때 내가 아무리 계산을 잘해서 이렇게 탱탱볼 같은 거를 잘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이 부분이 더 길었으면 좋겠어, 얘가 조금 더 찰딱 이랬으면 좋겠어 했을 때 이 찰 하는 부분을 조금 더 많은 레이어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 레이어를 늘려줄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미지를 출력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저는 이미지를 출력을 하시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간에 출력을 해야 되니까 이쪽에 보시면 밑에 이렇게 네모칸 땡땡이가 있고 그 다음에 화살표가 있어요. 익스포트예요. 오른쪽 메뉴에도 익스포트 메뉴가 있고 위에도 익스포트가 있는데, 이게 쉬우니까 여기로 갑시다. 이야, 나와라. 네, 익스포트 메뉴 렌더 비디오가 딱 나왔습니다. 자, 폴더를 설정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네임을 설정을 해주시겠죠. 그리고 몇 개의 숫자 디짓이 들어갈 건지, 이름에 저는 3개에서 4개를 쓰는데 뭐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니까 2개를 해놓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워크 에어리아. 우리는 전부 다 이거는 지금 5초의 프레임이 나와 있죠. 타임라인은 5초예요. 근데 우리가 작업한 거는 이만큼이에요. 그럼 그만큼만 출력을 한다는 거니까 워크 에리어에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프레임 레이트 다시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포토샵 이미지 시퀀스가 있고, 그리고 렌더, 미디어 엔코더로 렌더하는 게 있어요. 자, GIF를 빨리 만들 거면 미디어 엔코더로 렌더를 하시면 되겠고,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지로 다 따로 뽑을 거면 포토샵 엔코더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알파 채널이 있어요. 렌더 옵션에 보면 알파 채널이 있어요. 자, 이 알파 채널을 보시면은 스트레이트이 있고, 뭐 까만색으로 남기기, 하얀색으로 남기기, 컬러로 남기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트레이트로 언매티드로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뒤가 뚫려요. 뚫린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뒤에가 블랭크인 영상, 이렇게 투명 레이어인 영상. 그래서 이거를 해놓고 렌더를 거시면 얘네가 착착착착착착착착 렌더가 걸려서 착착착착착착 어디 갔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짠 나와요. 네, 이렇게 렌더가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렌더를 거는 데까지 했으면, 자,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 이제 소스도 나왔고, 그리고 소스도 나왔고, 이렇게 다 뒤가 뚫린 상태로 걸리신 거 보이죠? 자, 소스도 나왔고, 이제 에펙, 포토샵에서 모든 소스를 다 뽑았으니 이제 에펙에서 설정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중간에 조금 헷갈렸다? 아니면 잘 모르겠다? 하셨던 분들이 있을까요? 이거를 포토샵 파일로 뽑는 이유가 있나요? 네, 포토샵 파일이 레이어 정보를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저희가 오늘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펙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레이어 정보가 같이 들어있는 게 사용할 때 용이하세요. 네, 자, 더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한 10분 정도 쉬면 될까요? 네, 10분 쉬고 애프터 이펙트에 불러와서 어떻게 하면은 빠르고 쉽게 편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레졸룸에서 어떻게 하면 빠르고 쉽게 공연을 기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